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졌던 폭설도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 조금씩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볕이 들고 있는데요. 먼저 오전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인하를 했습니다. 동결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두 차례나 연속 인하를 했고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1,400원대 환율 고착, 가계 부채나 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에 다소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제시, 또 적달치 전망에서 0.2%포인트 낮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라도 살려야 우리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오늘 어떤 테마와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내년 CBDC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한국은행에서 첫 결제를 시연하면서 오늘 CBDC 관련주들 한네트, KCT, KCS 오전장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데요. 오전의 상승폭은 다소 반납하면서 다소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국내 의료 인공지능 관련주들 역시나 맑은 하늘 펼쳐져 있고요. 어제는 AI 안전 확보를 위한 AI 안전연구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딥페이크 차단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트소프트, 드림시큐리티와 같은 종목들 막습니다. 밤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고려산업, 팜스코, 사조대림과 같은 사료주들에도 오늘 햇살이 비치고 있고요. 최근 비가 내리고 있는 반도체 쪽의 수급이 2차 전지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신청한 에코프로비엠, 오늘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먹구름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서 STO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주들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입니다.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가시화됐습니다. CJ E&M에 오늘 따스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전날 CJ E&M과 SK 스퀘어는 각각 1,000억 원, 1,500억 원을 웨이브가 신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웨이브는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서 만기 채무를 해결하게 됐고요. 합병 시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합병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CJ E&M사나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오리지널 콘텐츠 등 관련 종목에도 맑은 하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대한항공을 두고 지속되는 호실적, 달라진 재무지표, 합병으로 올라갈 협상력과 독점력까지 생각하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완료되면 회사의 적정 시가 총액은 13조 원이라고 추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2,0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원익 QNC를 단기적으로 흐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반도체 설비 투자 하향 조정으로 단기 실적이 불가피하다라고 바라봤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41,500원에서 28,000원으로 내리되 현재의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추가 주가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PHA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PHA에 대해서 올해 3분기 실적이 고객사 생산 둔화 등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가운데 연말까지 산업 수요 둔화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흐린 한으로 바라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18,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낮은 밸류에이션을 고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저희가 금리 인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반면에 또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어저께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연 3.00%대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올해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죠. 금통위원들 6명 중에서 4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동의를 했고 2명은 동결 의결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라는 이런 부담감이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요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과 관련해서도 현재 1,400원 이하의 그러한 그 환율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또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 이런 한원 총재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해서 바로 뭐 이런 우리 시장에 뭐 극적인 반전이 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어떠한 그 수급이라든가 또는 체력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연말 연초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 트럼프발 악재로 하락했던 섹터들이 제일 먼저 크게 하락했던 쪽이 2차 전지였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쪽들도 견조하게 반등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또 어제 그제 계속 하락했었던 방산 관련주라든가 또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또 자동차라든가 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석유화학 업종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얘기들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업종들도 모처럼 만에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IT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된 중소형 테마주들의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 분위기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근데 저희 지금 현 구간에서 일단 지수 자체도 뭐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미미한 수준이고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저희가 좀 지금 오르고 있는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오후장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급하게 뭐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많이 합니다만은 주변의 여건들은 만만치 않죠. 특히 이 트럼프 정책 관련한 콘도는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오늘 이렇게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이거에 따른 어떤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의 오늘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선물 시장의 동향을 잘 보자고 그랬죠.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제한된 규모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포지션은 하락 쪽에 그런 배팅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매도 규모는 일정하게 올라오는 것들 중심으로 급격하게 시세를 무너뜨리는 매도가 아니라 일정한 비중을 줄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최근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2390을 저점으로 하면서 단기간에 140포인트가량이 상승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급락했던 이 음봉을 다 회복해주는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의 반등을 주었고 그리고 반등폭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2,480에서부터 2,470만 잘 유지가 돼준다면 반등폭의 2분의 1이 조정으로서 숨고르기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 지수가 급반등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은 힘들지만 이 정도 라인에서만 움직여준다라면은 섹터라든가 종목별로 추가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구간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전히 트럼프 관련된
2.0 수혜주라든가 또는 피해주들이 계속 손바뀜을 하고 빠르게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간다면 현재 시점에서 짧게라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좀 철저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공략해주신 종목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략해주셨던 산일전기가요, 오늘 장중에 고가 부근으로 6만 원 선을 좀 넘어서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변압기 쪽 강조를 해주시면서 해당 종목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산일전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가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요 흐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8,6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런 시점이었었는데요. 오히려 여러분들께 58,000원 이하부터 57,000원 사이에 매수 가격을 제시해드렸었죠. 그러면서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57,0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말이죠. 마감 무렵에는 조금 돌려놓고 57,7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결국 지금의 구간들은 일정하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쫓아가게 되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설정한 매수 가격 존에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그걸 안 오고 넘어간다, 그렇다면 내 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여유 있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같은 날도 보십시오. 57,100원으로 출발하면서 56,600원 저점이었다가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돼주고 결국은 장중에 61,800원까지 진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만약에 이 산일전기만이 아니라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동반한다라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쪽 섹터들이 오늘은 다른 종목들은 좀 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은 이 종목은 추가적인 탄력보다는 이 6만 원 내외 자리에서 조금은 승부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1차 목표가 69,000원까지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5, 6%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챙겨도 괜찮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한 구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소비 쪽이 다시 움직일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길게는 69,000원까지도 1차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차익 실현 일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그럼 오후장에 저희가 좀 발빠르게 공략해볼 수 있는 공략주 오늘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로봇 관련주였죠. 근데 오늘은 당연히 쉽니다.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올라가면 요즘은 쉬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어저께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템포 쉬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하이젠 R&M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범용 전동기 시장 점유율 3위로서 모터부분의 강소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국내 유일의 75kW 서버 모터 생산을 통해서 지금 5년 연속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잘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강소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우주 발사체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이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 이걸 개발해서요, 국내 위성 개발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부각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로봇 관련주이면서 위성 개발 관련된 소위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8월 12일 날 15,45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가격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9월 달에 13,960원. 현재 구간만 놓고 본다라면 이때 고점들을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이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요, 현재 구간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거래도 감소돼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 아니겠느냐. 11,000원에서부터 1,500원을 매수 존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9,500원을 여러분들 이탈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대들이 놓여져 있는 1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탑픽 종목 하이젠, RNM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일단 현 구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시청자분들 위해서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떤 면에서는 갈 듯 말 듯, 또 가는 종목은 좀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종목은 못 가나 보다 하면은 또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은 구간인데요. 이럴수록 우리는 좀 더 차분하게 섹터별로 순환 매도 대비를 해야 되고, 종목별로도 같은 섹터 내에서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간 놈을 쉬었다가 공략하는 건지, 아니면 또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런 어떤 선별하는 그런 내용들, 시장 상황과 또 주요 내용들 계속해서 밴드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저의 밴드에서 저랑 함께 호흡하시고 이 시장을 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서는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렵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서동구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서동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하시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테마, 관련주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시탁은요,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대응 참 어렵네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오전장에 수익 낼 종목이 많지 않았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슈를 빨리빨리 포착한다면 그래도 오전장에 단 몇 프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좀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도 이슈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그 관련 종목 시세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 이제 살펴볼 거지만,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같이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테마와 이슈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실지 세 가지 테마와 관련 종목들, 일단 이슈부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요, CBDC입니다. 디지털 화폐죠. 내년 CBDC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첫 결제 시연을 진행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한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몰렸었는데요. 지금은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대응 전략 함께 받아볼게요. 두 번째는요, 연료 전지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로봇, AI와 같은 첨단 산업이 부상을 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탄소 중립을 위한 최적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 연료 전지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미 FTA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을 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미국산 소고기나 돼지고기, 옥수수, 치즈 등의 수입 확대, 수익성 변경 요구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CBDC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수의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단 모습이거든요. 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어제 나온 이슈죠. 일단 한국은행이 이제 다시 한번 이 CBDC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앞두고 결제를 시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화폐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또 이제 내년 상용화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강력한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는 지난 10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좀 불거진 측면이 있죠. 그때 한국은행이 국가 간 지급 결제를 실거래 테스트를 한번 진행했던 전력이 있고, 또 11월 6일에는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 디지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의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그때 이제 우량 은행들 대략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 이렇게 좀 다양한 은행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가 최근 들어서 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면 뭐 KCT, 한네트 그리고 KCS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을 갖겠죠. 이 금융 단말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근데 이 회사 말고도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보안 회사, 이 공개키 기반의 정보 보안 인증 솔루션 업체가 오늘 이 관련 섹터에 이 디지털 화폐에 엮여서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이제 2021년 7월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기관 참여를 이제 받고 그때 이제 관련 시스템을 좀 구축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때 드림 시큐리티가 이 전자지갑 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든 상황이고요. 또 은행 부스에서 이번에 이제 CBDC 기반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또 시연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그 관련해서 좀 강력한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좀 핫하게 부각받고 있는 양자 보안, 양자 암호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뭐 실적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주가가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이전 주가 위로 이제 분출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전 주가 아래에 있다가 다시 이전 주가까지 주가를 다시 한번 후행 스팬을 올려놓으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강력한 시세 분출 내지는 조정,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지금 이전 주가 위로 올라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대로 강력하게 시세가 주저앉기보다는 다시 한번 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대략 한 3,300원 정도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그러니까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 3,300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으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아니 다음 주 정도에, 아니 금요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이 3,300원 이하로 좀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시세가 죽을 경우, 죽는다는 것은 이제 이전 주가 밑으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면 3,200원짜리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200원짜리가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그땐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시면 되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주가의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3,800원 정도 부분까지 또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BDC와 양자 암호 두 가지 겹테마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드림 시큐리티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일단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살짝 조정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고 3,200원을 지지해 주는지의 여부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료 전지입니다. 오늘 연료 전지 준비해 주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최근 들어서 네. 연료 전지의 1등 기업이죠. 두산 퓨어셀이 바닥을 다지고 계속 올라오는 네.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좀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좀 긍정적인 개발 이슈가 또 하나 나온 것이 있죠. 바로 백금을 좀 적게 쓰고 또 상당히 안정성을 올린 이 연료전지 상용화 기술을 이번에 또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백금, 코발트, 합금은 성능이 좀 뛰어났었는데 이 코발트가 비싸고 또 쉽게 용해돼서 이 내구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발된 이 백금 코발트 개발된 기술은 이 백금 코발트 합금의 질소를 더 첨가를 해서
이 코발트와 질소 간 결합을 통해 코발트의 용해를 막고 내구성을 끌어올리고 또 백금 사용량도 낮추는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료전지, 이제 수소를 이용한 발전 사업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수소를 많이 이제 생산을 내는 게 LNG, LPG 이런 이제 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뽑아내서 생산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 이 LNG의 생산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 발전 사업도 같이 덩달아 호황을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거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표 종목으로 우리나라 1등 기업 두산퓨어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 조금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천리 ES의 한 17메가와트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의 10메가와트 이제 이런 연료전지 공급 계약 수주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했고 올해도 안산그린에너지 20메가와트 그리고 미공개 발전사 20메가와트 또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장기 유지 보수 계약도 지금 다양한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연료전지 수주 잔고가 무려 7,788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또 이 장기 유지 보수 계약으로 이 유지 보수 사업 수주만 1조 8,110억 원을 기록을 하였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의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수소 발전 시장에서도 무려 73%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 11%나 더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우위적 지위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더 공고하게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료전지 두산퓨어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고 거기다가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사업도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2025년 5월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래서 이 관련 이슈로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말부터 내년 중반 정도 자리까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두산퓨어셀이 오늘도 대략 한 7%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 17,500원 이하로 16,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을 뽑아낸다면 19,600원 자리가 단기적 저항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매도 한번 하시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격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얻어맞고 눌리게 된다면 17,500원 자리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이 나올 경우 그대로 중기적 상승력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재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료전지 안에서는 이번 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두산퓨어셀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테마는요, 한미 FTA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앞두고 다시 한번 재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어떤 종목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사료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와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종목 바로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고려산업이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재차 상승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 곡물터미널 노동자 파업 이슈로 한번 이제 부각을 받았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곡물 수출 항구를 또 공격을 하면서 배를 또 이 상선도 공격하면서 또 사료 관련 곡물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았었고 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교리 개정안 승인 요 이슈로 또 한 번 부각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한 이슈에 엮여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미 FTA까지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2,860원 이하로 한 대략 2,850원 정도 이하로 2,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2,800원 자리가 깨지면 시세가 죽는 거니까 회수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단기적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3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번 정도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마지막 한미 FTA 테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요즘 유독 춥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좀 특히 추위를 많이 느끼나 검색을 해봤는데요. 근력이 약하면 추위에 유독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가 유독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에 춥게 느껴지는 이유도 우리가 기초 체력이 약해서지 않나라는 생각과 연관지어서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장에서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큰 폭의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챌린지 1313은 그런 시장 잘 헤쳐나가면서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매일 2종목씩 소개를 드리는데 이제는 2종목만 남았습니다. 8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오늘 꼼꼼하게 챙겨 가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3주차 어떤 종목들 나와 있는지 수익률부터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이미 익절 처리가 6.39% 수익률 챙겨가면서 됐고요. 비트로테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오늘장에선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제 우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이게 주가에 확실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우리 파트너님께서 어제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장도 어제에 이어서 2.5% 정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나 편성편수 모두 앞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오늘장 5% 정도 낙폭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익률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7% 정도 수익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7,450원 이탈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장 1%대 하락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7,500원 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1%권입니다.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시죠.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함께 하락을 하는 것이지 크게 걱정을 할 것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장은 조금 괜찮지만 그래도 어제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3%권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일선도 이탈하는 흐름이 차트상 나왔거든요. 아직 추세 이상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리뷰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새롭게 들어간 2가지 종목들도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한전 KPS입니다. 연말이 갈수록 당연히 배당에 대한 매력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성향률 58%에 달하는 기업인데요. 단순 배당 매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체코, UAE 등 다양한 원전 수주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는 단기로 보고 있잖아요. 목표가 5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소폭의
상승권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2.87%, 굉장히 하루 만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도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보셨습니다. 일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3주차 성공률, 누적 수익률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11.52%입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또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313 챌린지 3주차 지금 마무리 하루를 앞두고 이제 저희 성공률 13%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용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소폭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313 챌린지 포트 종목들은 수익률이 11.52%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상황에 따라서 돌파를, 목표가를 13% 이상 돌파할 건지 혹은 지금 부근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종목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들 해당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요. 종목 리뷰 이후에 종목까지 집중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 종목들에 대한 등락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수익률도 들쑥날쑥합니다. 일단은 11% 넘는 수익률, 성공률 현재 달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파트너님 그럼 1313 챌린지 종목들 리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13 챌린지 그동안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 한 종목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츠로테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츠로테크는 제가 앞서서 이제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듯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가장 최근에 윗꼬리를 달면서 영망치형이 만들어졌던 이 캔들의 몸통의 중심선까지는 지켜주는 좀 빠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중간 몸통이 이탈하면은 시가까지는 무난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정확하게 시가 지지 받고 지금 약보합권대에서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가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린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대 7,220원 라인대에는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1선 지지받고 또 반등할 흐름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오고 나서 다음날 조금 더 눌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24년도 8월 28일 날 장중 23%가 넘어가는 장대 양봉 이어졌고요. 그 장대 양봉의 시가 거기다가 장기 이동평균선 121선, 이 회색선이죠. 121선을 동시에 지지받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장기 이동평균선의 되돌림 흐름뿐만 아니라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후에 11월 27일 날 상승, 12월 28일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기술적 반등의 흐름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오고 나서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중에 6% 가까운 하락 흐름이 이어졌죠. 급등 이후에 이렇게 조정은 단기간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 보시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24년도 이 부분이죠. 5월달과 6월달 넘기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언제 넘겼냐면 2024년도 11월 26일 날 넘겼기 때문에 이 중요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폭이 좀 심한데 이 조정폭에 대해서도 중요 지지 라인대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이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반등이 이어지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가지고 왔던 종목, 한정 KPX가 남아있죠. 이 한국항공우주 보고 KPX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파도의 급소 공략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지지받고 오늘 1에서 2%대라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주항공 쪽이 전체적인 테마가 살짝 쉬어갔다가 이제 막 반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강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배당 성향 58%, 단기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살짝 쉬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중요한 건 아직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2024년도 7월 18일과 2024년도 10월 17일 날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고 돌파한 이후에 5일선과 현재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일장 기술적인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주차 챌린지 종목들 오늘도 업데이트 도와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장이라는 변동성이 강한 이 바다 안에서 좀 등대와 같은 든든한 역할을 파트너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한된 방송 시간 안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등대 들어오는 방법은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이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등대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종목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1주차, 2주차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서 앞으로 더 상승 여력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 계속해서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든든한 등대 안에서 유연하게 파도를 함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신규로 저희가 좀 편입해볼 3주차의 마무리,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3주차의 마지막을 장식할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NC소프트고 두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이 NC소프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어요. 하지만 이 실적 부진에 대한 흐름을 이미 주가가 거의 다 선반영 받았고요.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근거는 조금만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인공지능 AI 기업을 신설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AI 기술에 대한 고도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임업계 중에서는 AI 선도 기업 중에 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3분기 실적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4분기는 왜 실적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분기에는 신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NC소프트의 가장 주력 게임인 리니지, 이 리니지의 IP 기반으로 신규 제작될 게임인 바로 저니 오브 모나크가 4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NC소프트 보시면 3분기 실적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아쉬운 흐름 속에서도 종목 주가는 저평가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PBR 밴드 같은 경우에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평가 메리트는 있어도 이 주가 P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반등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다가 2022년도, 3년도 아쉬운 흐름을 보이다가 2025년도부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 제가 200%만 넘어가도 정말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이 종목은 487%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에는 오늘 고가를 넘겼습니다. 2024년도 4월 달부터의 고가를 넘겼어요. 보시면 자, 이 종목이 올해 1월 이후에
고가를 모조리 다 넘겼습니다. 오늘 다 넘겼어요. 4% 이상의 상승세가 진행되면서 고가를 모두 넘겼는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이 수렴의 박스권에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해서는 빠르게 상승을 했을 때에는 이 상승 추세가 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24만 3천 원, 손절가 21만 원으로 기준 잡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는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이 매출 기준으로는 24.9%,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59.9%가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자, 내년에는 클라우드와 AI 부분에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우주항공 전문 기업이죠. 한컴 임스페이스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산업 정책 중에 우주항공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종목 바로 기술적인 부분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요 고점을 모두 다 넘겼습니다.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겼기 때문에 추세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조금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 중요 고점 24,100원에서 24,200원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 27,800원 가격 전략입니다. 27,800원, 손절가 22,700원 라인대에서는 리스크 관리 잡고 대응해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상승 흐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3주차 1313 챌린지의 마지막 두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NC소프트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고요. 내일까지의 흐름 그리고 3주차 성공률도 내일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저희가 오후장 대비 전략 함께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의 흐름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하지는 않지만 반등이 시작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 회복장 기대하셔도 좋으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오은 이영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재료가 부재하다 보니 이런 힘이 좀 부족합니다. 내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내일도 저희 마켓나우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